사람들이 늘 묻습니다. 왜 하필 그 아이였냐고. 왜 인생을 통째로 걸었냐고. 하지만 세상에는 계산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번이나 버려진 아이 하나를 위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던진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그를 조선 최고의 부자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가 잔뜩 쏟아지던 늦여름, 읍내 외곽 소금 창고 뒤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에서 한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연화. 10살. 이미 2번이나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굶주린 어미가 아이를 안고 강가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거둬주었던 친척집에서였습니다. 입 하나 더 늘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화는 3번째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이는 주정뱅이 포주 출신 사내였습니다. 그는 비가 들이치는 처마 아래에서 아이의 팔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손 빠르고 머리도 좋아. 기생집 심부름으로 쓰기 딱이야. 연화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또구나라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득. 쉰을 바라보는 나이. 평생을 장터 짐꾼으로 살아온 사내. 글도 모르고 재주도 없고 가진 것이라곤 허리끈에 묶은 은전 20냥. 그 돈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늙은 몸으로 더는 일하기 힘들어 작은 주막 하나 차려 말년을 버텨보려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만득은 발걸음을 옮기려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 눈을 외면하면 나는 평생 내 얼굴을 못 보겠구나. 만득은 포주 앞에 섰습니다. 아이 얼마요? 포주는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영감, 이 아이가 비싸. 만득은 허리끈에서 은전을 풀어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20냥. 사람들이 웅성댔습니다. 미쳤구나. 노인네가 헛짓한다. 포주는 은전을 세더니 말했습니다. 부족해. 만득은 잠시 침묵하다 자기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외투도 가져가라. 대신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그날 만득은 빈손이 되었고 연화는 4번째 삶을 시작했습니다. 만득의 집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움막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벽이 울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득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별거 없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돼요. 그 말에 만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만득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연화는 숫자를 한번 보면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 주인이 틀리면 조용히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판에 수치로 복잡한 문양을 그리는데 한 번 본 문양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만득은 글 아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보통인가?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배운 적 없는 아이 머리가 아니야. 만득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장터에서만 살게 하면 아이의 재능은 썩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천한 신분의 아이를 받아줄 서당은 없었습니다. 만득은 연화를 데리고 서당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천것 아이는 받지 않는다. 그날 밤 만득은 결심합니다. 배울 곳이 없으면 내가 길을 만들자. 그는 장터 일을 밤낮으로 하며 연화에게 숫자와 기록을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종이에 동그라미와 줄을 긋기 시작했고 만득은 그 의미를 몰랐지만 아이의 손이 뻗어가는 방향만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연화는 장부를 정리해 상인들의 손실을 막아주었습니다. 물건값을 속여 팔던 상인도, 믿지는 장사를 억지로 하던 상인도, 연화가 한 번 장부를 보면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꼬마가 뭘 안다고.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들은 연화의 앞에 줄을 섰습니다. 연화야, 내 장부도 좀 받아오. 내가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좀 알려다오. 연화는 바닥에 장부를 펼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는 돈이 있어요. 이 물건은 이날에 들여오면 이익이 2배예요. 이 거래는 하지 마세요. 손해예요. 신기하게도 연화의 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사례를 냈습니다. 처음엔 쌀 한 대박, 다음은 돈 한 입, 그 다음은 은전 한 양. 만득은 돈이 모일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이를 잘 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만득은 처음으로 삶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눈막이 조금씩 단단해졌고 연화의 볼에도 살이 올랐습니다. 만득은 연화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구나. 정말 잘한 거구나. 하지만 세상은 늘 기쁨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돈 냄새를 맡으면 그때부터 행복은 흔들립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회색 관복을 입은 아전이 만득의 움막 앞에 섰습니다. 연화라는 아이를 아는가? 만득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연화는 문틈에서 그 말을 듣고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만득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연화의 친부가 나타났다. 아이를 찾으러 왔다. 만득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친부요? 아전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그자가 말하길 아이가 요즘 돈을 벌어준다더군. 그 말 한마디로 만득은 알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을. 며칠 뒤 관아로 끌려가는 길. 만득은 오랏줄에 묶였습니다. 연화는 포졸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연화는 울며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저를 먹였고, 저를 재웠고, 제가 아플 때 밤새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졸은 말합니다. 핏줄이 먼저다. 관아 마당, 사또 앞. 친부라는 사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새끼를 도둑 맞았습니다. 저 늙은 짐꾼이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만득은 억울해 숨이 턱 막혔지만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증거 있느냐? 문서 있느냐? 만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올 때는 돈과 외투만 주었지. 문서를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친부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 순간 만득의 무릎이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는 친부 쪽으로 끌려가며 몸부림쳤습니다. 싫어요. 저 사람은 저를 팔았어요.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부는 이를 악물고 연화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입 닥쳐. 내가 내 새끼야. 그때 연화가 관아 한복판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키웠습니다. 저를 먹였고, 저를 재웠고, 제가 아플 때 밤새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워하면 자신의 겉옷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라면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 다 거짓입니다. 저 늙은이가 시킨 겁니다. 그때 연화가 품속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낡은 장부였습니다. 만득이 모르는 사이 연화는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친부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흔적, 아이를 돈으로 바꾸려 했던 흔적. 연화는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친부가 술집에서 말했습니다. 내 새끼값은 은전 몇 냥이냐고요. 이날 친부가 장터에서 포주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팔아먹겠다고요. 아전이 장부를 확인하자 실제로 여러 상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나으리. 그 사내가 술에 취해 떠들었습니다.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돈을 찾는다고. 친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너는 친부가 아니다. 너는 혈연만 가진 짐승이다. 친부는 발악했습니다. 핏줄은 못 끊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때 사또가 내려친 말은 관아 마당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핏줄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부모는 선택으로 증명된다. 사또는 판결했습니다. 친부는 아이를 팔려 한 죄로 처벌한다. 만득은 아이 연화의 보호자로 인정한다. 오랏줄이 풀리는 순간 만득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연화는 만득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만득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짐꾼이 아니라 아이를 지킨 사내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상인들의 장부를 넘어서 관아의 재정까지 손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장터일 그만하세요. 제가 벌었으니까요. 만득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만득은 마당을 쓸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가 오던 그날, 스무냥과 외투를 던진 그날. 사람들은 그 선택을 미친 짓이라 했지만 만득은 이제 압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그날 그 골목에서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면 멈춰 섰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만득과 연화의 선택을 기억해 주세요.